작년 한 해 우리 도가 예전과 달리 많은 노력하셨습니다. 도지사님 관심 많이 가지셨고요. 네. 또 안에 뭐 오염 조사라든지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대기 오염 저감 장치 예. 실질적으로 지금 했던 것에 어떤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등 하력발전소에는 대기 오염물질 감시를 위해서 8대의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4년간 이렇게 배출량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2018년도는 15년도보다 한 33% 이렇게 감축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등 하력발전소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약 2조 5,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15년 대비 한 73%를 저감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대기 오염물질 통합 허가와 오염물 총량 관리제가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줄여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낙관해서 이제 보시는데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예. 저감 장치 돈이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예. 예. 앞으로 할 것까지 계산해 보면 한 4천억, 예. 뭐 한 2030년까지 설비 교체까지 하면은 거의 2조 5천억, 거의 한 3조 가까운 돈이 여기 투입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올해까지 했던 이것이 그 저탄장 펜스라든지 기계 설비 소음 저감 장치라든지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변화 차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돈을 쏟아놓고도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소음이거든요. 소음이고 아직도 비산먼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대기 오염, 대기 물질이 날아가 버리는 미세먼지는 날아가 버렸으니까 여기서는 포지 근처에서 본 것들 정도 보는데 하동군에서 측정한 것과 명당 마을에서 했던 거 보면 명당 마을이 훨씬 높습니다. 여전히 그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이 정도 상황이면 여기 사람 살 때 아니다. 보일러실에 사람을 넣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을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좀 살만한 대로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게 살펴봤을 때 그럼 아까 저감 장치 부분 이런 예산이 투입돼서 조금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긴 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감 장치를 하고 발전소 측에서는 산업부지로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예. 거기가 용역을 산업부지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주를 해버리면 좋은데 예.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우리 산업혁신국장님이 네. 아마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림국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도 혁신국에서는 또 관심이 있습니다. 예. 정말 사람이 살만한 데인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 환경국 쪽에서는 일단 사람이 중요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 최대한 개선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더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저 전체하에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일단 자리하시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산업혁신국의 우리 국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여기 나오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감 장치에 어마어마한 투입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또 투입된다 해도 소음 문제나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혁신국에 좀 제안을 하는 바로는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지역 주변 네. 시설세로 해서 지역에 내려갑니다. 소득증대 복지사업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게 하동군에 보니까 주로 길 닦거나 마을 해관 만들거나 그런 돈에 다 써지고요. 명당 마을에 직접 주민들 피해받고 있는 데는 그 한 총 164억 중에서 5억 정도. 근데 그때 직접 그 주민 건강이나 피해가 생긴 데 대해서는 투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나오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해가지고
제일 최인접 발전소가 가장 가깝게 있는 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나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내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 존경하는 김경영 의원님께서 명덕마을 지원칙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그 기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읍면동에 이렇게 기금의 형태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이제 그 방법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산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자인 하동군에서 연간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산자부에서 확정을 짓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연적 구간, 특히나 이제 그 아마 반경 한 1km 정도 이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특히 그 지원 기금의 용도가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금의 집행 방법이나 절차상으로 볼 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제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또 그다음에 그 사업을 사업 내용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과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기금을 또 근본적인 또 산업부에서 계획을 운용 방침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점검을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맹점이 어쨌든 균등하게 그 기침 따라서 하다 보니까 5km 저 끝에 있는 데나 앞에 있는 데나 별 차이가 없고 이거를 뭐 길 닦아도 되고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시고 계시니까 좀 건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 발전소 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은 지금 현행법상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로 별도의 특별법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에서 가능한 게 있습니다.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말고 도에 35%가 지금 남습니다. 들어오는데요. 물론 다른 사업을 쓰고 있지만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은 사실은 직접 피해와 또 긴급 대피가 필요한 이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조사들 되었던 거는 발전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발전소 전체를 묶어서 하는 굉장히 비상적인 건데 하동 하력을 앞두고 있는 이 문제점 주민들이 지금 암 환자가 28명이나 나오고요. 계속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주민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번 건강 대피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가, 이주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조사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이 예산을 좀 책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021년 6월달에 도출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긴급 대피 계획 수립 용역 조사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직접 사례를 주신 바와 같이 삼척시 호계사리 이 부분도 중요한 저희들 하나 설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발전 사업 시행사나 또 가스공사가 개별적인 이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을 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해 정도라든지 상관관계 등을 통해서 조금 논의 이후에 이렇게 지원도 가능할 것 같고, 특히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와 남부발전 또 군과 또 주민들 간에 이렇게 사자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 여부도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자체는 가능한데 그 전에 어쨌든 협의를 해보고 주민건강 영향조사도 보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그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이 그 화력 발전과의 연관관계라든지 정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만이 그 이후에 용역 발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건강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염려증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럼 어떤 불안이고 어떤 정세가 있는가를 먼저 좀 파악하고 인과관계는 뒷문제입니다. 인과관계를 병원 상대로 쌓아보면 안 쉽거든요. 조금 행정의 어떤 그 집행이나 어떤 그런 걸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피해가 있고 그 피해는 화력발전소에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판명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주 대책을 위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고민만 해야 돼서 큰일입니다. 네, 일단 자리해 주시고요. 네. 하동화력건부터 좀 지사님 입장을 좀 말씀 듣고 싶고요. 순서를 바꿔서 물어보시네요. 네, 방금 말씀하셔서. 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 건은 지난번 도정 질의 때도 또 그 질의를 주신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명덕마을 주민들께서 여러 경로로 여러 기관에 피해를 호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명덕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공식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또는 발전소 그리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 또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포함해서 2018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2018년부터 시간이 조금 2021년까지 걸리기는 하지만 3단계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지금 진행 중인 2단계 조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건강 역학 조사가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심혈관이라든지 호흡기 질환과 질환의 실태와 그 역학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차에 가면은 1차와 2차 조사를 종합해서 그게 과연 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게 없으면은 근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건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 결과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함께 진행돼야 되는 게 사회적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남부 발전과 그리고 하동군 그리고 경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하는 건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되고요. 최근에 다행히 우리 김지수 의장님께서 남부발전 사장과 주민대책위 대표 면담을 통해서 하동군과 이런 사회적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한 대책협의를 꾸려서 해 나가기로 얼마 전에 그런 합의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저는 앞에 조사를 통한 공식적인 근거 마련과 사회적 협의를 통한 대책 수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좀 추진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신 부분도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회담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 남부발전 대표는 가장 큰 것이 이 소음 문제인데 소음 문제가 안 잡힌다면 이거는 7, 8호기 마을과 가장 가까운 7, 8호기라도 셧다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은 법적인 근거가 있든 없든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조건이라면 또 이주를 갈 수 없다면 기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실제 지금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소음이 그 45데시벨 이상인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발전소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부발전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발전소를 세우거나 그런 극단적인 대책을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오히려 그런 조건들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근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 개발 시대의 법 논리를 가지고 지금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초기에 해결이 됐으면 훨씬 쉬웠을 사안이 지금까지 끌어져 오면서 지금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사님 어쨌든 뭐 사자 협의가 됐든 산자부에 제안을 하는 부분이든 좀 많은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